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염치 없이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 봅니다. 구독은 왜 부탁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던데, 이 정도 편집해서 올리면서 구독까지 부탁할 만큼 그 정도 염치가 없지는 않아서 그냥 좋아요 그 정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어제 오전에 2026년 빅토리아주 지방 지역에 걸쳐서 펼쳐질 예정이던 영연방 게임 커먼웰스 게임즈 취소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취소의 이유는 당초 2.6 빌리언 달러 그 정도 예산으로 게임을 치러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는데, 지금 보니까 7 빌리언 달러 까지 돈이 든다고 답이 나왔고, 12일짜리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그만한 돈을 꼭 써야 하나, 돈을 쓸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면 지금 보건 분야나 공공주택 분야 이런 데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빅토리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더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니엘 보면 진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립니다. 어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되는 혈세가 투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취소 결정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취소 결정 빨리 하고 발표도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올림픽위원회도 그렇고 영연방 게임 본부에도 어제 새벽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책정을 이렇게나 잘못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 예산을 계산하는데 이렇게나 큰 금액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 그리고 취소로 인한 보상, 배상 얼마나 될지 추산도 되지 않고 있고, 영연방 게임 주체인 협회에 대해 치러야 하는 취소 비용도 상당할 걸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6년 게임을 그러면 빅토리아주 말고 다른 데서 대신 치러져야 할 텐데, 다른 영연방 국가 어느 도시에서 대신 개최하면 그 비용을 또 일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4년입니까? 그때 퀸슬랜드가 영연방 게임을 골드코스트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취소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본 비용이 1 빌리언 달러, 그때 당시 그게 10년 전이니까 지금 취소 비용이 아마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었건 간에 이 모든 비용은 여러분들과 저가 내는 세금으로 지불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부가 삽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 실제로 발표하면서 잘못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공사에 착수가 된 지방지역 스포츠 관련 시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 2 빌리언 달러는 지방지역에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처럼 뭐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밀어붙이고 보는 사람들,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나은 거 싶기도 한데, 또 어느덧 공사하는 곳마다 다니엘이 땅을 좀 사두었으면 적자가 나거나 말거나 영연방 게임이 진행됐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발라렛 기차역에 손님이 많이 와서 수용이 안 될 텐데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역을 확장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백지화 발표하는 거 보고 이참에 또 은퇴하지는 않을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즘 호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보이스, 목소리, 보이스입니다. 이 보이스는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더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헌법 기구를 두겠다. 그 헌법 기구가 바로 보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통과해가지고 이 보이스 설치를 보장하는
그리고 보이스의 역할을 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설치에 대한 찬반, yes 아니면 no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뉴스마다 이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 매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호주 선관위, AEC죠. 호주 선관위는 어제부터 찬성에 대한 홍보물, 그리고 반대에 대한 홍보물, 양측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홍보물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양쪽 진영은 2,000자로 적어진 에세이를 작성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소수를 하였는데, 조만간에 이거는 인쇄물로 찍어져서 또 각 가정에 배포되기도 할 겁니다. 뭐 읽어봤더니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뭐 다 읽어보기는 지금 그렇고, 그래서 각 측에서 정리한 거가 또 있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가급적 직역을 하는 게 뭐 바람직할 텐데, 직역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름 의역을 보태봤습니다. 하지만 뭐 원문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예스 측에서 정리한 보이스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그게 이 아이디어 자체가 호주 원주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아이디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헌법으로 이게 보장이 되므로 더 안정적인 원주민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런 법이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다. 구현이 가능한, 실행이 가능한 실질적 조언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부 기관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찬성의 변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노 측에서 정리한 보이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세부 조항이 없다. 그리고 되려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다. 원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있는 관련 법령만 해도 뭐 범위나 취지를 벗어난 문제는 딱히 없다. 그리고 다른 정책의 지연과 오류, 이런 걸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가라고 하죠. 액티비스트.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설치되어져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헌법 개정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별 소용이 없다고 해도 헌법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야 가지고 이 골치가 아플 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좋은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근본적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는 찬성의 목소리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방송국도 그렇고 막 기업체도 그렇고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막 광고를 막 붙이고 다닙니다. 뭐 차량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는 거 보면 분명히 뭐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얼마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되려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반작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그 행정부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 입장의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지금 현재 이런 그 여론조사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보이스의 참 취지를 이해하고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져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알고 찍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찍는 거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공부 좀 하시고, 투표권이 있는 분은 yes or no 자기가 딱 맘먹고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산 양고기 도축량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호주 축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이 벌써 54만 톤. 제가 이거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을 54만 톤 맞습니다. 역대급으로 기록되었다는 작년에 비해서 1% 생산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2007년 이후에 최대 생산량인데,
또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답니다. 2007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양고기 그래 먹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공급량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가보면 양고기 가격은 되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데, 생산량의 53%가 수출 물량이랍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 요즘 또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해주는 고객이었는데 올해 들어 감소 추세이고, 그 덕에 중국이 더 많이 수입해가면서 순위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이 미국, 세 번째 호주산 양고기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몰랐네요. 그렇게 많이 먹나 한국에서? 그 다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객이 파푸아뉴기니라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가 고기를 그래 많이 먹구나.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호주하고 인도 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호주산 양고기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인도에도 더 많은 양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내려가진 않고 되려 올라가는 것은 내 수용 물량은 그냥 현상 유지되거나 아니면 되려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물류 비용이나 슈퍼마켓 운영 비용 뭐 이런 거 비용 상승해서 그냥 발생하는 걸로 단순히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호주는 미국 꼬봉 노릇하면서도 중국하고 장사는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중국 무역에서 아마 미국, 대만 뭐 이렇게 빼놓고는 아마 호주가 서너 번째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꼬봉 하면서도 이렇게 장사 잘하면 참 좋을 텐데, 뭐 한국은 그냥 있어주는 시장마저도 막 끊어내는 거 보면 참 이렇게 깝깝합니다.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쭉 봤습니다. 오늘 뭔 뉴스를 얘기할까 하다가 호주 각 매체에 한국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홍수 이야기, 홍수 나서 뭐 사람들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또 그 관련한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군 한 명이 남북한 경계선을 넘었다, 그리고 북한에 잡혀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미군 측 발표 내용이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현재 억류된 병사 이름이 트래비스 킹, 계급 1병이라고 합니다. 얘가 폭행 혐의로 한국 교도소에 잡혀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소했고, 그러고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군인이니까 이제 미군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행 비행기에 태우려고 공항으로 갔다가 어찌 판문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사이에 끼어들어갔고, 거기서 판문점 가가지고 또 거기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뭐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데, 군사 분계선 넘을 당시 트래비스는 다른 방문객들하고 그 파란색 막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직전에 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고, 이 미친놈이네 그냥, 그러고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북쪽에는 뭐 따로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목격자들이 보니까 아니 그냥 또라이 새끼가 장난치는구나 뭐 이러고 금방 넘어올 줄 알았는데, 다시 결국 인간이 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동경비구역 경비 담당하고 있는 UN, 그리고 이제 미군 측은 북측 상대로 상황 좀 파악하고 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뭐 호주에서는 한국 뉴스는 북한이 관련된 뉴스, 아니면 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 뉴스, 거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